표현 중에서도 네 번째, 문법 요소. 문법 요소에는 보통 이제는 높임 표현이라든가 시간 표현, 그 다음에 사동, 피동 표현,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높임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높임법이라고 하죠. 자, 높임 표현.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높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높고 낮은 정도예요. 즉 낮춤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높임 표현이라는 겁니다. 간혹 가다 보면 요걸 이제는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높임 표현이란 높이는 표현도 있고 낮추는 표현도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장의 종결 표현을 통해서 낮추는 방법,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상대 높임법에서 나오죠. 서너 말어미 시, 그 다음에 조사 깨서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특수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종류로는요,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주체 높임법이에요. 주체 높임법은요, 서술어의 주체 내지는 행위의 주체. 다시 한번 뭐라고? 서술어의 주체 내지는 행위의 주체.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 주체 높임법에는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다. 자, 일단 직접 높임 봅시다. 자, 직접 높임은 문장의 주체가 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이다. 뭐라고? 문장의 주체가 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이다. 선어말음이 뭐가 쓰인다? 시가 쓰인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 선생님께서 오십니다. 오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예요? 선생님이죠. 그래서 뭘 썼어요? 깨서를 쓴다든가 아니면 시, 오다에다가 시, 습니다가 되겠죠? 요 시가 쓰인다. 선생님께서도 이야기를 좋아하시는군요. 시. 요게 이제는 바로 뭐가 되겠다? 이제는 주체 높임이 되겠다. 자, 그런데 주어와 제3자, 주어와 말 듣느니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거는 어머니 듣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선생님은 바로 뭡니까? 주어가 되겠죠. 주어가 오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제3자한테 얘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도 이 말은 뭡니까? 말 듣는 이가 바로 주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에 선생님처럼 님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는다든가 아니 선생님께서 내지는 깨없어 라고 하는 조사가 붙는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말하는 이가 문장의 주어가 될 수는 있지만 높임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즉 무슨 소리야? 선생님, 제가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앞전법. 주체가 말하는 이보다 높다 하더라도 듣는 이가 주체보다 높을 때는 시를 쓸 수가 없다. 자, 요거 간혹가다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금 오셨어요? 왔어요? 왔어요죠? 그렇게 여기서 시를 쓸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체가 말하는 이보다 낮지만 듣는 이보다 높을 때는 시를 쓸 수 있다. 자네가 이 사람의 스승이셨군. 이 사람의 스승이셨군. 이다죠, 그죠? 자네가 듣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주어죠. 스승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서술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보다는 낮지만 어때요? 듣는 이보다 높을 때는 자네보다 이 사람의 스승이니까 자네가 높죠. 그럴 때는 어떻다? 시를 쓸 수 있다. 6번은 뭐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접 높임이에요.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건요. 주어와 관련된 대상을 통하여 주어와 관련된 대상 그랬는데 보통
신체의 일부거나 아니면 소유일 때 많이 쓰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죠. 직접적인 주어가 높임의 대상은 아니더라도 문장 전체의 주어가 높임의 대상이면 시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그냥 간단하게 패스하고요. 2번이 시험에 자주 나오죠. 신체의 일부 내지는 생활의 필수적 조건 내지는 개인의 소유물. 이 경우에 이제는 높이는 경우다. 예를 들어서 그분은 아직도 귀가 밝으십니다. 지금 이 시는 뭐를 높인 거예요? 귀를 높인 거죠. 하지만 진짜 귀를 높이고 싶은 거야? 아니죠. 그분은 할 때 이 그분이 높임의 대상이 되겠죠. 아버지께서는 감기가 드셨다. 이때 들다의 시죠. 뭐가? 주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자체를 높이는 거다 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분은 시계가 없으시다요. 시가 뭘 높여요? 시계를 높이죠. 하지만 그분을 높이기 위한 거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체에 대한 말하는 이의 관심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도 간접 높임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주체 높임법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는 몇 개의 특수한 어휘, 예를 들어서 계시다 내지는 잡수시다 등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계시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 계시다라는 말에 대해서 잠깐 우리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하고 연결시켜서? 있으시다예요. 계시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있으시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럴 때 어떤 경우에 계시다를 쓰고 어떤 경우에 있으시다를 쓰느냐라고 한다면 머물다라는 것, 잠시 머물다라고 할 땐 동사예요. 그때는 계시다라고 씁니다. 하지만 어떤 존재하는 상태라고 하는 형용사로 사용된 경우 이때는 있으시다라고 씁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께서는 방에 계신다예요. 이 계신다는 할아버지를 높이죠. 직접 높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돈이 있으시다. 이때 돈이 존재하다라는 의미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돈을 높여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간접 높임에 해당한다. 아, 계시다는 직접 높임이고 있으시다는 간접 높임이다 라고 살펴도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게 자, 식기 전에 빨리 드셔. 안으로 들어가시게. 할머니, 아침은 잡수셨어? 이게 높임 표현이에요? 낮춤 표현이에요? 뭐가 문제죠? 그쵸? 자, 드시다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어가 붙은 거죠. 이거는 시에다가 개가 붙어서 하계체를 쓴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일단은 시를 넣고 난 다음에 해체 내지는 하계체를 넣게 되면 좀 애매해. 이게 높이는 건지 낮추는 건지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고 한다면 이거죠. 높인다 낮춘다가 목적이 아니라 식기 전에 빨리 드셔. 이거는 친근함의 표현이고, 자, 안으로 들어가시게 라고 하는 건 아랫사람에게 어느 정도 존중하는, 요건 낮춤의 표현이죠. 이건 평칭이에요. 다음에 할머니 아침은 잡수셨어? 이거는 조금 이만큼 조금 이나마 높임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요건 그 경우수가 조금 애매한, 자, 이거를 영어로 번역한다면 정말 힘들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김 선생 인사 좀 하시지? 어디 들어올 테면 한번 들어와 보시지. 아, 자신 있으면 한번 더디 덤벼 보시지. 자, 이런 거예요. 이거는 좀 더 애매하죠? 자, 어때요? 인사 좀 하시지? 이거는 뭐야? 왜 인사 안 하냐? 어떤 이제 섭섭하다 내지는 뭐 약간 질책 이런 의미고요. 아,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 어디 한번 들어와 보시지. 이건 뭐예요? 상대방을 얕보는 거죠. 자, 첫 번째는요, 어떤 섭섭함과 꾸짖음. 두 번째는 비꼼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어디 덤벼보시지. 이거는 뭐예요? 얕보는 의미를 두 번째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이런 거는
어떤 문법적 요소보다는 맥락적 요소를 가지고서는 파악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객체 높임 표현. 객체는요, 문장의 객체, 즉 목적어라든가 부사어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깨라고 하는 조사를 사용하는 거죠. 자, 주는 건 누가 줘요? 드리는 건 영수가 드리죠. 영수가 주체가 될 거고요. 대상은 순마 선생님이죠. 그래서 깨를 쓰는 거예요. 또 하나, 엿주다, 모시다, 뵙다, 드리다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것은 자, 여기죠. 자, 순마 선생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간혹가다 학생들이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특수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가 주체 높임에도 있고 객체 높임에도 있는데, 그때 이게 누구를 높이는 거냐, 어떤 게 주체 높임이냐, 어떤 게 객체 높임이냐 라고 묻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높임의 대상을 높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영수야, 이것을 순마 선생님께 드려라 하는 이 드려라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영수를 높이는 말이에요? 아니죠. 순마 선생님을 높이는 말이죠. 그럼 순마 선생님이 뭔데요? 부사어잖아요. 그죠? 부사어니까 결국 뭐야? 아, 부사어를 높이는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객체 높임이라고 한다 라고 해야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제는 무엇을 높이는지, 주어를, 주체를 높이는지, 객체를 높이는지를 통해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객체 높임의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할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선물을 주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듣는 이가 할아버지죠. 객체보다, 객체가 누구죠? 아버지죠. 더 높다면 지금처럼 객체 높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아버지께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에 이제는 상대 높임 보겠습니다. 상대는 뭐의 상대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바로 대화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하, 상대 높임은 기본적으로 대화의 상황 속에서 청자에 대하여 높이거나 뭐하는 표현? 낮추는 표현이다. 그래서 주로 무엇을 통해? 종결 표현, 마지막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된다. 보통은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눕니다. 격식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례적인 용법으로, 즉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서 심리적 거리감이 나타난다. 반면에 비격식체 같은 경우는 조금 정감적이고 그 다음에 격식을 덜 차리는 표현으로 사적인 상황에서 친근감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거를 개념을 외우는 것보다는 우리는 어때요? 이거를 주로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종결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문장 종결이냐, 평서문이냐, 의문문이냐, 명령문이냐, 청유문이냐, 감탄문이냐에 따라서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다르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은 아주 높이면 감탄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높이면 감탄법이 없고요.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다만 하우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우체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같죠? 다만 how. 자, 이거는 어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어감을 통해서 반언어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조금 해야 되는 건 하니? 라든가 또 여기서도 해요체도 해요. 해요체는 그냥 해요 이렇게 돼요. 해체는요. 해
뭐뭐 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루높임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예사높임, 그러니까 비격식체와 그 다음에 예사높임의 하우체,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떻다? 그렇죠. 반언어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된다 라고 하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법 요소 중 높임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